하나,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 2단계만 사라. 둘,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매출도 받쳐주는 종목을 찾아라. 셋,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따라가라. 넷, 차트에서 변동성 축소 패턴, 피봇 돌파, 거래량을 확인하라. 다섯,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고 반드시 지켜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술적 분석의 3가지 관점 중에서 차트만 보는 순수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적만 보는 펀더멘털주의 관점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 없으셨어요? 한쪽은 차트만 보고, 한쪽은 실적 숫자만 보고, 서로 상대방 방법은 좀 쓸모없다는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배제를 하니까 뭔가 투자 분석으로는 절반짜리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종합판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술적 펀더멘털주의자를 소개합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지세요? 차트도 보고 실적도 보고 두 가지를 다 쓰는 완성형 분석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미너비니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입니다. 마크 미너비니, 이분이 바로 그 기술적 펀더멘털주의자의 대표주자예요. 미국 투자 챔피언십 3번 우승, 연간 수익률 220% 이상. 그럼 지금부터 차트와 실적을 동시에 보는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어떻게 고르세요? 뉴스 보고? 아니면 지인 추천? 이렇게 많이 하시죠? 아니면 그 유명한 회사? 마크 미너비니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 주식이라도 상승 추세가 아닐 때 사면 실패한다. 그럼 추세가 뭘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횡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주식에는 4단계가 있어요. 저자는 이걸 주가 성숙 4단계라고 불러요. 자, 1단계. 무시 국면. 주가가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시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래량 적고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이 시기에 주식을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돈이 자리에 묶여요. 몇 달. 심하면은 몇 년 동안. 2단계, 상승 국면.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간입니다. 주가가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기. 2단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요. 1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돼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20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쭉 이은 선이에요. 주가가 이 선 위에 있다는 건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 그러면은 2단계 종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가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트렌드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리하면 이래요. 체크 1, 현재 주가가 150일 200선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체크 2, 150일선이 200일선 위에 있다. 체크 3, 200일선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올라가고 있다. 체크 4, 50일선이 150일 200일선 위에 있다. 체크 5, 현재 주가가 52주, 그러니까 1년 최저가보다 30% 이상 높다. 체크 6, 마지막. 현재 주가가 52주 최고가의 25% 안에 있다. 이 6가지를 다 만족하는 종목이 2단계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2단계. 자, 3단계. 고점 국면. 주가가 천장에 다다른 시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큰 손들이 이때 슬금슬금 팔고 나갑니다. 4단계. 하락 국면.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이때 손실 보고 파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죠. 절대 이 구간에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버티면 안 된다. 주식 4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콘텐츠 중에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추세 확인했어요. 근데 추세만 좋다고 사면 안 된다. 뭘 봐야 되죠? 실적도 봐야 한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실적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뭐냐면 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번 돈, 뭐 이자 받은 돈 같은 거 말고 진짜 사업으로만 번 돈. 왜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볼까요? 그건 회사가 진짜 잘 나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실적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다음 3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확 늘었는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도 같이 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분기 이 회사 실적은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실제 실적이 그 예측을 확 뛰어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은 주가가 확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바퀴벌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다음 분기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거죠. 반대로 조심해야 될 신호도 있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재고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매출 채권이 이상하게 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위험 신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르고 내가 안 산 주식만 막 오르는 그런 느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도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도주가 뭐냐면 그 시장, 그 시기에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막 올랐잖아요. 그런 게 주도주. AI 관련 주식들, 반도체 주식들, 그 시기에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입니다. 저자는요, 가장 강한 시장, 가장 강한 산업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사라 라고 하면서 주도주 매수를 강조해요. 주도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전체가 아직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은 이미 슬금슬금 상승해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반대로 주도주가 먼저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곧 떨어질 신호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도주는요. 뉴스를 보고 매수하면 안 돼요. TV에서 이 종목 좋아요 라고 할 때는 이미 기관들이 다 사서 수익을 만들어낼 힘이 다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를 찾을 때는 눈으로 직접 차트를 보고 실적 숫자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귀가 아니라 눈을 믿어야 한다.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메뉴입니다. 차트 보는 법. 많은 분들이 차트 보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데 핵심 딱 몇 가지만 이해해 보자고요. 핵심 1, VCP 패턴. VCP 패턴은 우리말로 하면 변동성 축소 패턴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크게 흔들리다가 점점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 축소 패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주식이 처음에는 위아래로 30%씩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8. 점점 흔들림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 흔들림이 줄어든다는 건 매도 물량이 다 소화됐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제 남은 건 사려는 사람들 뿐이다 라는 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면 그게 바로 매수 신호입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차트 왼쪽보다 오른쪽 흔들림이 더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거래량도 줄어야 한다. 주가가 아래로 하락하는 폭도 점점 줄어야 된다. 핵심 2. 피봇 포인트, 즉 매수 타이밍. 변동성 축소 패턴을 찾았다면 이게 언제 이걸 사야 될까? 이걸 정해야 돼요, 이제. 이때 쓰는 개념이 피봇 포인트. 피봇 포인트는 쉽게 말해서 변동성 축소 패턴이 끝나고 주가가 위로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주의할 거, 그냥 올라간다고 사면 안 된다. 거래량을 확인해야 한다. 피벗 포인트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확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사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거래량 없이 살짝 올라간 건 가짜 돌파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알려주는 팁, 피벗 포인트를 뚫기 전까지는 절대 사지 마라. 핵심 3, 신고가 부근에서 사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정반대예요. 신고가 부근에서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본전을 찾으려고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고수익을 낸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반대로 주가가 과거 고점에서 60에서 70% 이상 빠진 종목, 싸게 사자 하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핵심 4. 깊은 조정 패턴은 위험하다. 차트에서 V자 모양으로 확 빠졌다가 올라온 패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기에는 극적이고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깊이 빠진 패턴은 나중에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빠졌다는 건 그 과정에서 손실 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이다 하고 파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매도 물량이 주가를 다시 끌어내려요. 건강한 패턴은 조정폭이 작고 흔들림이 점점 줄어드는 변동성 축소 패턴입니다. 차트 핵심 총정리 해볼게요. 먼저 주가가 2단계 상승 국면에 있어야 되고요. 첫째, 변동성 축소 패턴 확인.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같이 줄어드는가. 둘째, 피봇 돌파 확인.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위로 돌파했는가. 셋째, 신고가 주변에서 매수. 이 정도만 체크해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상대로 잘 안 오르면 어떻게 하죠? 미너비니의 투자 철학 중 절반은 사실 손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되어버립니다.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0%의 손실은 11%만 상승하면 복구가 돼요. 근데 50%의 손실은 100%가 올라와야 복구가 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매수하기 전에 이렇게 정해 놓아야 됩니다.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판다. 그리고 그 가격이 되면 기계적으로 실행한다.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손절하면 바보가 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그래서 못 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작은 손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오늘 마크 미너비니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 핵심 내용 빠르게 정리해드렸어요.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하나,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 2단계만 사라. 둘,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매출도 받쳐주는 종목을 찾아라. 셋,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따라가라. 넷, 차트에서 변동성 축소 패턴, 피봇 돌파, 거래량을 확인하라. 다섯,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고 반드시 지켜라. 이 5가지가 주식 투자에서 초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주식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지금까지 투자 관련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볼 생각이시죠. 근데 읽다 보면은 책마다 자기 방식만 최고라는 식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책, 초수익 성장주 투자는 좀 달랐어요. 네, 그동안 다른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좀 시원함, 명쾌함이 있었습니다.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느낌이랄까? 차트도 보고, 실적도 보고, 또 다양한 분석과 경험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읽고 나면은 주식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공부 중인 분들께 이 책은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보세요. 오늘은 마크 미너비니의 책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꼭꼭 씹어드렸습니다. 잘 소화시키셨나요?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 책 있으세요? 그러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책 소화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